지금 죄악의 뿌리는 만악의 뿌리는 언론입니다. 맞아요. 네, 맞는 말씀. 검찰도 물론 살아있는 칼을 휘두르는 것도 있지만 언론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못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검찰이 물론 캐비넷을 가지고 언론도 갖고 있고 기업도 갖고 있고 또 정부의 권력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며 정책 가지고 이러는 거지만 언론이 살아 있으면은요. 저기도 무서워서 이렇게 못해요. 못하죠. 이렇게 못해요. 맞습니다. 그 제가 항상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민주 정부를 계속해서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민주 정부를 뽑아야 언론이 언론 본연의 역할을 맞아요. 한다. 네,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조선 조중동이나 이럴 때 DJ 때 또 노무현 대통령 정말 심하게 난리를 쳤지만 저런 건 나쁘지 않는 게 그렇게 견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 정부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는 하지요. 실수도 안 하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하죠. 근데 다만 이제 그거에 너무 힘이 붙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화끈하게 만약에 언론이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잖아요. 민주정부가 훨씬 더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게 국민들은 아셔야 돼요. 그게 언론이 저렇게 빨아주는 정부는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모릅니다. 그 안에는 국정농단도 일어나고요. 검사 독재도 일어나고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기준이 다르잖아요. 민주정부 때는 그렇게 비판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저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윤석열 정부에서 안 하냐는 거죠.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한 청문회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고 여러 가지 조그만 문제 같은 거, 가령 조국 때려잡은 거 같은 것도 사실 조국 때려잡은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때려잡을 게 한두 개입니까? 근데 조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조국에 대해서도 저거 한 게 있으면 똑같이 그걸 가지고 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때려잡은 게 문제였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하고 언론하고 이게 붙어 먹으면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국도 완전히 그냥 한 일가를 완전히 그냥 그걸 표현을 뭐라고 그러죠? 일가를 갖다가 완전히 도륙을 해버렸는데 저는 요새 그 조국 조민 이 저기를 보면은 막 그것만 고마워요. 조국 장관 이제 2월 8일 날 이게 나오실 텐데 정말 버텨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고맙다. 버티셔야 됩니다. 버텨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거든요. 조국한테 너무 심했구나. 아니 박근혜도 국정농단은 문제였지만 저렇게 도륙한 거는 너무 문제였다. 이런 걸 알듯이 너무 문제구나. 이걸 알거든요. 조민이 이제 어저께 더 이제 약혼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시겠어. 저도 이제 그 기분 아는데 왜냐하면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벌을 줄 수도 있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인간적인 기쁨까지도 없어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민이 그걸 갖다가 해서 그 살아있는 기쁨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게 만들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세상을 밝게 해주는 거거든요. 아직 세상에 희망은 있구나. 내가 여태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학벌과 내가 가졌던 자격증과 이런 걸 다 잃고 명예를 잃어도 여전히 나의 인생은 계속해서 갈 수가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게 저는 그게 지금 조민 선생이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러면 또 나까지 와가다 정유라가 하고 있는 왜냐면 그렇게 왜냐면 그렇게 그러니까 저주를 너는 왜 그렇게 잘 살고 있느냐 저주를 퍼붓잖아요. 이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거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정말 진짜로 복수하는 일은 제가 잘 사는 거예요. 정말 잘 살고 내가 살아있는 기쁨과 나의 힘과 연대와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게 고맙다는 것이고 저는 솔직히는 제가 오늘 제가 이상하게 고해성사하러 나온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목사님 앞에 와서 이러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이재명 대표에 예. 대해서도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재명 예. 대표가 영웅 서사를 쓰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영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웅의 길을 가고 있는 거다. 근데 사실 그런 영웅의 길은 우리 모두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다. 우리 인생에서도 누구나 역경이 그렇죠. 있고 네, 그거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너는 막 뭐 있는 집에서 태어나서 에이. 금수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만 힘든 게 있죠. 아니 다 왜냐면 누구든지. 당연히 힘들고 여자로서 이렇게 버텨 나왔다는 맞아요. 게 얼마나 힘든 거라는 그 걸 사람들이 잘 또 몰라요. 예전에 네. 그 시대는 더 심했잖아요. 더 심했죠. 예, 지금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그런 모든 차별과 모욕과 굴욕과 그 다음에 네가 뭐해? 그러니까 저도 무슨 소리를 듣고 자라났냐면은 그냥 서울공대 나오면 뭐 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야 머리 좋은 거 증명했으니까 이제 결혼이나 잘해라.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런 시대를 지고 살았죠. 나와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검찰에 당한 거는 뭐 조금밖에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를 닦고 하지만 그거를 버텨가면서 하나라도 한 걸음을 더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맞습니다. 건데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좋아요. 저는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갖고 있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서 뭐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도 지방자치단체장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예. 솔직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했던 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도 안 생각. 되죠. 말도 안 된다고. 정책이잖아요, 그거는 정책. 저는 그 대장동이나 여기서 백현동 얘기를 여기서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도지사로서 예.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버텨가지고 그다음에 특히 이재명 대표를요.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 잔인해져가지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령 윤미향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누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악마화를 시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더군다나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옛날에 DJ는 빨갱이라고 하면서 맞아요. 그랬었죠. 죽이려고는 했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존경은 해줬단 맞아요. 말이죠. 네, 근데 그랬었죠. 노무현 대통령도 고교 출신이라 그러면서 막 무시했죠. 무시하고 네,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그야말로 기계공 출신이라고 맞아요. 이러면서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가 당해온 느낌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게 같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런 천박한 이게 천박한 계급주의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천박한 계급주의를 벗어나지 않으면은 우리 BTS도 없고 블랙핑크도 없고 그럼요. 이런 네. 데니까 맞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도 없고 정말 그러니까요. 그렇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생각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이 어떤 배경, 학교 이런 거 관계없이 글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사회 그거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저는 진정한 엘리트라 그러면은 저기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검사 자격증 가지고 저런 짓 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된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네. 도덕심과 윤리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강남의 이 천박한 힘들어. 아이고, 예. 힘들어. 자.